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나이키 그리고 최근 테슬라 소식에 대한 리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3분기 출고량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컨센서스로는 23만 3천 개의 정차가 추구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테슬라는 실제로 24만 1,300개의 정차를 출고했습니다. 모델 SX에서는 9,275대, 그리고 모델 3와 Y에서는 23만 대를 출고함으로써 24만 대를 출고한 것이죠. 반도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24만 대를 출고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과 코로나가 끝난다면 앞으로도 테슬라는 더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한 대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고량을 과거 출고량과 비교해본다면 이것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73%나 성장한 것입니다. 73%의 성장률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장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출고량들은 어땠을까요? 2021년 2분기의 출고량은 이렇게 20만 대, 그리고 2021년 1분기는 18만 4,800대, 그리고 2020년 4분기는 18만 570대, 마지막으로 2020년 3분기는 14만 9,300대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해 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체적인 실적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 또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그로스 마진은 24%로 지난 12개월 동안 22.04%의 그로스 마진에서 2%나 더 늘었으며 자동차를 많이 팔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출수록 이 그로스 마진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과의 마진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토요타, 니오, GM, 포드, 샤오팽 등과 비교를 해도 테슬라 마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가 보시다시피 23.3% 정도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테슬라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리라 생각되지만 말이죠. 지금 테슬라를 이미 과거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회사가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으로 테슬라를 살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한 말씀 올리자면은 테슬라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줄 것이라 생각되나 지금 현재는 고평가니 미래에 23% 이상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항상 분할 매수로서 여유를 갖고 투자해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나이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키의 주가는 이렇게 147.06달러에 위치하고 있고요. 2021년 8월 6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2011년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6% 이상 하락하면서 나이키의 주가는 더더욱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창 잘나가고 있던 나이키의 주가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나이키의 서플라이 체인 이슈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이슈와 실적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먼저 실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PS는 1.16달러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렇게 0.04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매출액인데요. 2021년 3분기 나이키 매출액은 12.25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15.6%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225밀리언 달러만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비록 컨센서스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지만 나이키라는 기업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그래도 15.6% 정도의 연 매출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성장률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6%나 크게 빠진 이유는 바로 가이던스 때문이었습니다. 나이키의 최근 어닝콜에 의하면 과거 나이키는 2022년 매출으로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가이던스로 발표를 했지만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중간 정도의 일자릿수 성장률을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rior guidance라 적혀있죠. 예전 가이던스로는 low double digit growth라고 보고 있었지만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mid single digit이라고 바꾼 것이죠. 여기서 mid single digit은 말 그대로 4, 5, 6%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두 자릿수에서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는 바로 여기 적혀있는 supply chain impact 때문입니다. supply chain impact로 인해서 나이키는 2021년 4분기 매출액 실적으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low single digit인 1, 2, 3% 정도의 성장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아 생산 및 배송에 문제가 생겼고요. 2, 3분기 동안 영향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키의 주가가 최근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 때문이고, 이 문제가 결국 나이키의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니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이키의 매출액은 크게 신발, 장신구, 그리고 장비 등에서 발생을 하며 가장 큰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업부는 여기 신발 부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 부서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63%를, 장신구 쪽에서는 29%, 그리고 장비에서는 3%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쉽게 말해 신발 부서의 서플라이 체인이 괜찮으면 나이키의 매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신발 부서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생긴다면 나이키의 전체 매출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매뉴팩처링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매뉴팩처링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은 2021년 나이키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은 크게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서 신발의 51%가 생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신발 개수의 24%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21%를 담당하는 중국 또한 매우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이지만 51%를 담당하는 베트남은 정말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 9월 13일 난 기사에 의하면은 베트남에서 옷감과 외피를 담당하는 공장의 35%가 셧다운에 들어갔으며, 셧다운에 들어간 이유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자들이 이렇게 나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는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언젠가 락다운은 풀릴 것이고 생산은 다시 재개됩니다. 게다가 여기 백신 트래커를 통해서 베트남이 얼마나 빠르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지 보면은 지금까지 약 4,100만 명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았으며 하루에 거의 100만 명씩 접종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에 의하면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주요 감염 지역, 그리고 그들의 가족 및 친인척들이 주요 백신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베트남의 락다운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락다운으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생긴 문제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으로 물량을 다시 집중함으로써 또한 해결될 수 있기에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서플라이 체인 이슈 외에도 기본적으로 기업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키의 성장 동력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대륙별로 나이키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난 5년 동안 여기 중동에서 10%, 중국에서 18%, 그리고 중국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코로나가 매우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점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니 매출액이 과거에 비해서 더 좋은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를 보시면요. 나이키의 평균 5년 ROE는 34%로 S&P 500의 평균 ROE 14%보다 월등 높다는 것을 봤을 때 경영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업을 잘 운영하는지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키의 꾸준한 성공 스토리에 있어서 충성 고객들 또한 빠질 수 없겠죠. 나이키에서 운영하는 로열티 스킴을 보시면은 그들이 얼마나 고객들이 나이키와 꾸준히 인터랙션을 하게끔 노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앱, 나이키 런 클럽,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SNKR 등을 방문함으로써 특혜를 얻을 수 있고요. 충성 고객들은 스포츠 이벤트, 멤버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품 런칭, Early Access to Product 런칭, 그리고 그 외 각종 상들이 주어집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또한 나이키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데요. NFT는 참고로 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로 아트, 뮤직, 비디오 등과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수량만큼을 디지털화 생산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처럼 말이죠. 여기 있는 것들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FT 시장 성장 속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NFT 마켓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5 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이 나왔고요. 이것은 2010년 상반기 대비해서 20배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이키와 특별한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러한 NFT 상품들이 스니커에도 비집고 들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스니커 하면 또 나이키가 빠질 수 없는데요. 2021년 4월달에 기재된 이 아티클에 의하면은 디지털 스니커를 위한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RTFKT 스튜디오는 단 7분 만에 3.1 밀리언 달러치의 스니커 NFT를 팔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나이키가 NFT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나이키는 이미 스니커에 있어서 메이저 플레이어인 만큼 나이키가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나이키의 투심을 붙잡고 있는 베트남의 락다운 이슈와 나이키의 훌륭한 펀더멘탈,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몇의 상승 동력은 확실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나 나이키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41이라는 PE 멀티플은 여전히 고평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나이키가 악재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여기 2023년까지 꾸준히 이와 같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해도 나이키의 멀티플이 이처럼 27.09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키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기에 평소에 나이키의 주식을 원하셨다면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15.60% 빠진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은 뒤에 바로 여기서 10에서 12% 더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분석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즐거운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